이 세 가지를 안 먹으면 당뇨 탈출할 수 있나? 당뇨가 치료되지 않아요. 인공감미료 이야기가 당뇨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글루텐은 어떻게 당뇨하고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뇨인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인공감미료. 설탕 대신 먹는 물질들을 주로 인공감미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식품 첨가물 대부분이 우리 몸속에 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장을 나쁘게 하는 것들 식품 첨가물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로 좋지 않다. 그 중에 인공감미료가 왜 당뇨하고 관련성을 가지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 인공감미료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인공감미료는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식품 안에는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이자, 먹지 말자 이런 얘기 있죠. 인공감미료는 종류가 이 세 가지가 주로 우리가 요즘 먹고 있는 당분들, 단맛을 내는 물질들, 설탕의 600배, 칼로리 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많이 집어넣고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음료수류에 가득가득 들어있죠. 그런데 이 콜라 이거 하나를 먹게 되면은요, 보통 일반적인 그 설탕이 들어있는 양이 한 30g 정도 들어있는데 그 설탕을 없애버리고 아스파탐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단맛을 유지를 하는데 이 아스파탐이 별로 몸에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이 아스파탐은 아스파라틱 애시드라고 하는 아미노산 과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메탄올, 이게 붙어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기가 잘라지고 여기가 잘라지고 해가지고 분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 바로 이 두 가지는 아미노산이니까는 크게 걱정은 없는데 메탄올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물질 자체에 벤젠고리가 들어있는데요. 이 벤젠고리는 비극성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우리 장에 있는 균들을 좀 나쁘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항균의 기능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균총을 변화를 일으킨다. 이걸 많이 먹게 되면, 적게 먹게 되면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캔을 하루에 뭐 3개, 4개, 5개씩 먹는다 그러면은 자꾸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장을 망가뜨린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아세설팜이라고 하는 거, 이 분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 몸속에서 체내에서 대사가 되지 않고 24시간 내에 소변으로 거의 뭐 배설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혈당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서 당뇨 환자에게 매우 좋은 설탕 대체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은 이게 아스셀팜의 분자 구조인데 여기 벤젠고리가 이렇게 들어있죠. 벤젠고리가 들어있으면 대부분의 물질들은, 특히 합성해서 만들어낸 물질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쥐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미국 공립과학센터에서 1996년도에 청량 음료에 허가를 해줄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량의 경우에 문제시 될 수도 있지만은 음료, 껌 등 식품에 사용되는 극소량의 경우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먹고 있고,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흡수가,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장이 잘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흡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이 망가져 있다. 장이 망가진다. 또 균에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공감미료가 어떻게 당뇨에 영향을 주나. 설탕 대신 저열량 인공감미료,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 헬스조선에서 나온 건데요. 설탕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인 슈크랄로스가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슈크랄로스는 설탕보다 600배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스파탐
그 다음에 글리시리친 등과 함께 설탕의 건강 위협을 낮추어주기 위해서 널리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칼로리가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감미료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장에서 흡수되어지는 양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적정량을 먹는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으나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바로 장을 망가뜨린다라는 것. 그래서 장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밀가루 음식이죠. 밀가루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 봐보시죠. 자, 밀가루를 집어넣습니다. 밀가루 50g과 물 35g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반죽을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저게 반죽이 저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전분만 가지고 저런 반죽이 안 되잖아요. 전분만 가지고는 뭔가 들어있어서 그렇다. 뭐가 들어있냐? 글루텐이라는 게 들어있다. 자, 방금 반죽을 한 것을 물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에다가 집어넣고 물 속에 밀가루를 빼냅니다. 이렇게 이제 밀가루가 빠져나오죠. 저게 이제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전분이죠. 전분이 자꾸 빠져나오죠. 글루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남고 밀가루만 하얗게 빠져나온다. 그래서 물을 다 빼내고 나면 결국 남아있는 거. 요게 글루텐입니다. 찐득찐득거리죠. 찐득찐득, 점액질, 점질. 그래서 이게 우리의 빵 만드는 데도 쓰이고, 빵을 만들 때 빵 속에서 발생하는 이스트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줘서 빵이 부풀게 만드는 데도 쓰인다 라는 건데요. 저러한 글루텐은 성분이 뭐냐면 단백질인데, 저걸 가지고 음식을 해 먹게 되면 저 글루텐 분자가 분자들끼리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더 고분자성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 몸속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저거는 분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형태를 띠게 되고 저 물질 자체가 나의 장을 망가뜨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글루텐이 장 누수를 만들어낸다. 이것 때문에 설사, 두통, 만성피로, 아토피, 비만, 불임, 기억력 감퇴, 자폐증, 자기 면역질환, 알레르기성 천식, 변비, 그 다음에 당뇨까지도 유발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글루텐이 우리 몸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 장을 망가뜨리는지 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자, 글루텐이 왔습니다. 노란 게 글루텐이고요.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여러 단백질 물질들이라든지 각종 분해가 덜 된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 이래서 이 들어온 물질들, 큰 분자로 되어져 있는 단백질, 이거를 보고 펩타이드라고 그러죠. 이 펩타이드가 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게 되면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 T셀, B셀, 백혈구, 매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얘를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얘를 분해시키는 거, 그 싸우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단백질류가 이상한 분자들이 이쪽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염증이 심하게 몸속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위장이 나빠지면은 두통이 온다든지 어깨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손발이 차갑다든지 또 가스가 찬다든지 다 등등 많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단백질들이 자꾸 들어오면 이 단백질을 분해시킬 수 있는 항체를 면역세포인 B셀에서 얘를 분해시키는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 버린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들어와도 이 항체가 돌아다니고 안 들어와도 이 항체가 막 돌아다니게 되면 이 분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 내 몸속에 장기 어디에서 생기면 항체가 거기를 가가지고 공격을 해버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황반변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원인 모를 질병들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여기서 들어오는 단백질, 이상한 단백질들에 의해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상한 항체들에 의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해결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장 누수가 되어지는 이걸 다 막아버리면 안 들어오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들어와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다 분해되어져서 없어집니다. 존재하는 항체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고요, 이런 분자들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많이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오유기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인공 감미료, 글루텐,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